노화의 역행. 노화란 시스템들이 머리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동시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 붕괴의 일부는 질병과 부상으로 가속화된다. 이 모든 상해와 손상은 세포들이 이 붕괴를 바로 잡으려는 생성하는 mTOR의 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것이 세포 성장 궤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초이지만 지나친 성장은 마치 내내 높은 RPM을 유지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킬 수가 있다. RPM을 조정하는 것과 같다. mTOR가 필요하지만 과하면 안 된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복잡하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수많은 연동 시스템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를 만드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쓰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가 포식을 하고 그리고 그 자가 포식과 유사한 것을 호르메시스 노화를 일으키는 과정은 아니지만 세포가 노화에 대항하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 세포가 노화에 대항하는 역할을 한다. 호르메시스. 불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그 자가 포식이라는 것은 재활용하는 단백질도 분해하고 재활용이라는 게 또 있네. 재활용. 성인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경험해서 그 개체를 늘린 후에 다시 주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 중이며 여러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성인 줄기세포와 다른 줄기세포들, 예를 들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줄기세포 병원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성체 줄기세포, 애덜트 스템셀.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 장기나 조직 안에서 세포를 복원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직과 장기 속에 들어있다. 조직과 장기 속에 있는 만능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거의 무기한 끊임없이 분열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세포로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능세포, 태아세포, 또 성체줄기세포. 배아로부터 이 유형의 세포를 얻으려면 배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배아. 질병 치료에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또 다른 문제는 줄기세포가 그 치료를 받는 사람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면역 시스템이. 만능 줄기세포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있다. 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배아 줄기세포, 단일세포인 수정란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초기세포는 모두 배아 줄기세포다. 다시 말해서 이 세포는 성장 중인 배아의 조직과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아 줄기세포와 더 특화되어가는 세포를 만든다. 배아 줄기세포를 만능 줄기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가 분열하여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궁극적으로 신경에서 근육과 피부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활동 중단 줄기세포 증가와 노화의 관계는 줄기세포는 어떤 유전적인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는 세포다.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는 우리가 가진 많은 세포 유형 중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아직 특화되지 않은 세포라는 뜻이다. 특화되지 않은 세포. 끝없이 분열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유형의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전구 세포라고 생각하면 된다. 줄기세포는 뼈, 근육, 연골, 노화세포가 배출하는 많은 화학물은 염증을 유발한다. 이 화학물질이 주변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보인다. 노화세포가 배출하는 화학물이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세포 노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소염제 사용인데 하루 안 할 아스피린이라는 문구 이것은 뭔가를 할머니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아스피린. 그런 노화를 막는 그 아스피린이 작은아마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면에서 오메가3의 살리실산 이런 것들이 천연으로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 다른 방법은 세놀리틱스라는 새로운 약물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약물은 노화세포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하거나 죽인다. 노화세포를 죽이는 게 있네. 세포 노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대부분의 세포에는 분열할 수 있는 횟수에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 세포 분열은 손상된 세포들을 교체하고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방법인데 한계에 이르러서 분열을 멈출 때 그리고 일부 새 화합물을 배출하기 시작할 때 세포가 노화한다. 분열 능력이 멈추는 것은 대부분 말단 소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지만 방사선 손상이나 염증 같은 다른 요인이 노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세포가 늙고 DNA 손상이 일어나면 세포 분열 계획은 멈추더라도 성장 계획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 새로 등장했다. 노화와 만성 염증은 면역 시스템의 과잉 활성화 문제. 염증은 병원균 또는 손상된 세포들에 대항하는 면역 시스템 반응으로 병원균이나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회복을 활성화하는 것이 염증의 역할이다. 감염된 부위나 손상 조직의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 때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긴다. 첫 반응 세포들이 생성한 사이토카인.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과 효소들, 칼로리 제한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 소개했지만 다시 살펴보자. 간단히 말해서 칼로리 제한은 더 적은 칼로리 섭취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개념이다. 칼로리 제한. 약간의 금식과 특정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수명, 건강 수명 연장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젊고 건강한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회복 메커니즘이 있다. 나이와 함께 우리의 회복 시스템도 늙어가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다. 영리한 우리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자살 기제를 내장해 두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손상을 주기 시작하면 스스로 파괴된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색이 쉬워지면서 세포막의 조각들이 자살약을 작동시키는 세포 속으로 떨어져 나간다. 아이러니하게도 늙은 세포 속에서는 이 자살약의 경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세포 손상의 악순환이 증가한다. 설상가상으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리보솜, ATP, 합성 요소, DNA, 막 공간이 있고 과립세포가 있고 내막 또 외막, 크리스타, 접합부, 미토콘드리아 건조는 크리스타,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돌출구는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막은 내부 매트릭스를 나머지 구조로부터 분리한다. 내막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완전히 제거되면 안 된다. 또 이것은 감지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작 감지기.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몇 가지 이상한 작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돌연변이를 축적한다. 이것이 바로 DNA 파괴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도 자신의 DNA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진화 시절의 세포의 염색체 속으로 이동했다. 불가피하게 이 산소의 일부는 프리 라디칼 또는 활성산소, 로스 알로에스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 활성산소 종이라고도 하는데 나쁜 형태로 바뀐다. 이런 활성산소는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DNA를 포함한 세포 기반을 손상시킬 수 있다. 활성산소는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염증 물질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해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세포 DNA와 지질 그리고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것은 활성산소 해로운 면이지만 좋은 면도 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포의 다른 부분에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에너지 발전소로 마치 동력 발전소처럼 음식물 연료를 받아서 더 작은 화합물로 쪼개고 CO2를 생산한다. 석탄을 태우는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방출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특별히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불리는 다른 화합물로 저장이 된다. ATP는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화폐처럼 일반적인 에너지 통하다, 에너지 돈이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세포 ATP라는 것이 만들어서 저장이 되어진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수명이 늘어난다.